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웃사촌 만들기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영덕군 영해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영덕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이웃사촌 만들기는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특별위원으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참석을 해서 본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청년 유치를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죠. 만원 아파트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골집을 딱 수리한 뒤에 만원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들을 유치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정책 평가나 기준점이 인구 소멸 지수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소멸 지수가 뭐냐 하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가임 여성들을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위험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지역은 곧 소멸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이를 낳는 사람은 별로 없고 노인분들은 많고,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지역은 인구가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 청년 정책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들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영덕군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근대화 거리를 다시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작가들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청년 주택도 제공을 해주고요. 또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너무 그 정책에만 집중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많이 살게 하고 또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그 지역의 인구의 분포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예를 들어 5살 미만 아이를 데리고서 시골살이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어떤 지원 정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을 펴는 곳은 없더란 말이죠. 지자체마다 인구 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지역 내지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보면은 혜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골 가서 이사 오면은 뭘 줍니까? 면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게 태극기 주고, 그 다음에 1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품권 10,000원? 이 정도 주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 가서 살고 있는 분들 처음 이사 가실 때 뭘 받으셨나요? 물론 이게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담 전화가 와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뭐 줘요? 얼마 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접근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돈 많이 준다면 전부 그쪽으로 갈 건가요?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갖고 가야죠. 그런 면에서 아이를 데리고서 시골살이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만원 주택이 되든지 어떤 시골집을 주든지 하는 복지 정책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에 너무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좀 난감해요. 뭐 이런저런 만원 아파트가 있대, 아니면은 뭐 빌라를 촥 리모델링 해갖고 임대를 준다는데 지원을 해보려고 하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라 이거죠. 청년의 나이가 기본법으로는 34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정책들에 보면 39세까지가 통상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45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것은 아무래도 수명이 늘어나고
또 예전 같은 청년이라고 하면 20대 분들이 지금은 거의 공부를 하는 학생 수준인 거지 어떤 자기 삶의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34세 보다가는 최소 39세까지는 청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도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39세까지의 지원 정책을 못 받는 나이대, 이 50대, 60대 분들을 유치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인구를 계속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을 유치를 하면 뭐가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분들은 벌써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50대, 60대 분들이면은요, 쌩쌩합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과 재력과 체력을 지자체가 온전히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시골에 내려와서도 바로 어떤 활동 가능한 가용 인력이 됩니다. 요즘에 정주 인구를 늘려라, 관계 인구를 늘려라,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생활 인구를 늘려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몇 시간 머물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친구들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내려와 살면은 자녀분들도 다니러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청년 정책이 좋다 그러면 나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너네 이거 한번 지원해봐 라고 해서 자기네 자식들한테도 지원을 하게 해서 시골 와서 살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등한시한다 봐야 될까요?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힘 빠지기 전에 시골살이를 시작해라. 아니면 나이 들어 돈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요. 나이 들어 돈 많이 갖고 와서는 시골살이 보다가는 병원 가까이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50대, 60대쯤에 시골살이를 해서 공기 맑은 데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되게 된다면 그때쯤에는 병원 가까이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부분들을 겁내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시골의 땅은 거래가 멈춘 지 벌써 오래됐고요. 시골의 전원주택은 팔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널려 있는 게 빈집들입니다. 이 빈집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나이 들어서 큰 병원에 가갖고 다시 도시로 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 50대, 60대들을 잡으시라는 말이죠. 그분들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을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 병원으로 가려고 다시 도시로 떠날 때는 지금의 내 투자한 이것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월세를 더 받더라도 임대주택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월세 내고 살다가 떠날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쉽게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떠나는 걸 겁내할 게 아니라 쉽게 내려와서 살도록 접근을 하고 유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매년 1조 원이 풀립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1조 원. 그 돈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 각 사업별로 적게는 20억, 30억에서 많게는 뭐 200억까지도 내려갑니다. 1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요? 그동안에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서 인구 유치를 했다는 어떤 뉴스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서 다리를 놓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공중 화장실을 짓거나 하면 그 돈을 먼저 써버려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짓는데 공사비가 100억이야.
그러면은 책정받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예를 들어 뭐 20억, 50억 이런 거를 거기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쓰고 해가지고서 돈은 돈대로 벌써 다 써버렸는데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인구 유치는 데이터로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안부 회의를 가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를 유치를 하고 정착시키는 곳에 실질적으로 쓰게끔 인건비에도 쓰고 월세 지원으로도 쓰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활비 지원으로도 쓰면은 인구 유치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법을 만드는 취지의 처음 시작이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된 법이라고 해요.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서 뭐 화장실도 짓고 다리도 놓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책의 방향과 다르게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때 인건비로도 쓰고 뭐 활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려고 법을 바꾼다고는 했는데 바뀌었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치 정책에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빈집들이 공인중개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익히 알고는 계시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보면 거의 그냥 부동산 채널화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별장을 살려고 가지 않아요. 일정 기간 시골살이를 저렴한 돈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시 병원 가기 위해서 도시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처음 시골살이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2억짜리, 3억짜리 그런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또 집하고 밭이 또 막 몇천 평이 딸려 있어. 그렇게 해서 3억이래. 못 사죠. 그거는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 100개 남짓 되어 있는데 거래가 된 거는 3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임대나 연세 매물은 100개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서는 시골의 빈집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된 빈집들만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있는 빈집들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지은 집들입니다. 등기가 있겠습니까? 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부가가 되어 있고 또 주민세 세금은 내어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죠. 시골에 있는 빈집들은 다 그런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펴실 때 거기까지도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단 말이죠. 빈집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부분도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린대로에도 얼마든지 저렴한 시골 임대집들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세월에 내가 내려가서 살지도 모를 판에 그냥 썩히 두지 말고 임대라도 주자라고 계몽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도 해야 되고요. 빈집세라는 걸 물려서 현실적으로 딱 피부에 와닿게 시골에 집 하나 비워뒀더니만 세금 내라네. 그냥 저거 누가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정책까지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렴한 임대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리를 합니다. 굳이 수리를 해서 줄 필요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50대, 60대 분들을 유치를 한다면 그 집을 10년 동안 임대를 줄 테니 어느 정도 선에서 수리해서 살아라라고 하면 수리해서 삽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탄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지자체마다 복지 정책이 너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피는 복지 정책이 350개나 된답니다. 각 지자체가 또 따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합하면 한 1000개가 넘죠. 몰라서 못 타먹어요. 다 일일이 검색을 해봐야 돼. 그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누구나 클릭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뭐다라는 게 딱 알 수 있게끔 만든다고는 하던데요. 뭐 어느 세월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타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인구 소멸 시기에 인구 유치가 목적이라면 꼭 그 정책이 청년들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 그리고 50대, 60대 분들한테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50대, 60대 분들은 그 따라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결론은 돈으로 주란 얘기입니다. 돈으로. 현금으로 주기가 못하면은 그 지역에 지역 화폐로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받아서 지역 화폐로 지역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순환이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뭐 우린 벌써 다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지자체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또 홍보를 하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거 통합해서 하나로 딱 정리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 그것도 참 좋겠죠. 오늘은 청년들만 유치를 할 게 아니라 50대, 60대 분들도 충분한 복지 정책을 줘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귀천만이었습니다.